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 경영과 이비즈니스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저는 장소를 옮겼어요. 네, 집으로 돌아왔고 조금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 두 번째 시간을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CRM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했습니다. 이 CRM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고객이 가지는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는 걸 여러분들도 조금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정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중요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고객관계 관리가 더 중요하게 됐는지도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는 이 고객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치란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행위의 주체가 제공한 유무형의 비용에 비해 자신이 얻게 되는 혜택의 정도가 높을수록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낮을수록 가치가 낮다고 평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행위 주체가 제공한 유무형의 비용에 비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저건 내한테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치란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매우 나중에 편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채우기 위해 기업들은 노력하고요. 제품을 어떤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요.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치라는 게 내가 제공한 유무형의 비용, 돈일 수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여러분들이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비해 자신이 얻게 되는 혜택의 정도가 높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가치조차도 이제 여러분들은 구매자와 공급자의 관계에서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치가 생기게 되는 그 상황에서의 가장 주체는 고객하고 기업이잖아요. 고객이 기업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기업과 고객이죠. 기업이 서비스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고객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품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객 가치 역시도 고객 관점과 기업 관점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보는 고객 가치랑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고객 가치는 같지 않다라는 게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먼저 볼 수 있는 게 고객 관점에서의 고객 가치, 고객 지각 가치라고 해요. 고객이 알게 되는 자신의 가치라는 거죠. 고객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공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안들이 모든 혜택과 모든 비용에 대한 잠재 고객의 평가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진 않죠.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고객 혜택 이런 게 고객 혜택이 있어요. 고객 지각하시는 고객 혜택이 있어요. 고객 혜택. 그럼 고객 혜택에다가 고객 혜택은 뭐가 있겠어요? 제품, 서비스, 사람, 마케팅. 여러분들 기대하게 되는 이런 경제적, 기능적, 심리적 그런 것들이 다 내가 느낄 수 있는 가치를 지각된 금전적 가치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 제품에 대한 지각, 서비스에 대한 지각, 파는 사람에 대한 지각, 그리고 어떠한 이미지에 대한 지각들, 그런 것들이 다 묶여가지고 그게 지각된 금전적인 가치란 거예요. 거기에다가 총 고객 비용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총 고객 비용은 고객들이 특정 시장의 제공물,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평가하거나 획득하거나 사용할 때 아니면 처분할 때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인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내가 그걸 팔기 위해서 아니면 평가하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돈이라든지 내 돈이 들어갈 거고 내 시간이 들어갈 거고 내 에너지가 들어갈 거고 내 심리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은 이 주어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총 혜택이 총 비용보다 크게 되면 고객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품 하나 사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많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거 사면서 금전적으로 들 수 있는, 내가 금전을 얼마큼 사서 다시 획득하고 평가하고 사용하는 데 시간이 얼마 들 것이며, 시간적으로는 얼마큼 들 것이며, 에너지를 얼마큼 더 쓸 거고, 심리적으로 얼마큼 만족감을 가질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걸 함으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서비스적으로 직원, 사람들과의 만남으로써 이미지적인 혜택들이 어떻게 더 있을지, 그걸 계속 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것들이 다 평가돼야지 이제 고객 지각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 관점의 고객 가치는 개인 구매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해지는 겁니다. 고객 지각 가치라는 게. 자, 고객의 입장에서 가치를 해봤어요. 이번에는 고객 자산, 기업 관점에서 보도록 할게요. 기업 관점에서 고객 가치는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고객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를 함으로써 생기는 자산. 그래서 고객 자산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고객과 잠재 고객 각각 할인된 생애 가치를 다 합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 높은 고객이 있죠? 수익성 높은 고객이 기업에 더 높은 충성도를 보일 수 있도록 기업은 고객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에 대한 자산에 대한 우리 미래 성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고객 자산이 생기면 우리 미래 성과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성과를 반영하거나 매출, 시장 점유율 이런 것보다는 더 나은 기업 성과 지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고객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어떻게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중에 조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고객 가치를 여러분들이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수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수식이라기보다 방법이죠. 그럼 여러분들 회사에 가서도 우리는 이 CRM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CRM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고객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 가치를 평가하는 모델은 고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RFM이라든지 고객 생애 가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의 고객들을 장기적으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로 고객 가치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워서 써먹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객 가치를 측정해 볼 수 있도록 측정 모형을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측정 모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해 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쉬운 건데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고객 가치를 측정하는 모양은 매우 다양한데 그 동일 측정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기업에서는 적용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나 기업 형태에 따라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가치 측정 모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RFM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의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고객 생애 가치, 특히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얼만큼 했냐에 대한 그 중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자체가 고객에게 맞춰져 있고 거기다가 고객 생애 가치 분석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기법 중에서 CRM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고객 가치고 그 고객 가치에 대한 측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RFM 모형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RFM은 그 약자예요. Latency, Frequency, Monetary,라고 해서 최근, 빈도,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만큼 되는지 횟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을 우리가 표시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R은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기업과 고객이 커뮤니케이션 한 거는 언제인가를 나타내는 척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최근성 있죠. 최근성. 그래서 점수별로 놔둔 거예요. 1년 이상 1점, 1년 이내 2점, 9개월 이내 3점, 6개월 이내 4점, 3개월 이내 5점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점수화를 해서 여러분들 여기 점수 R 값에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긴 쉽겠죠? 두 번째 볼까요? F. frequency, 빈도.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이 기업과 커뮤니케이션한 횟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 1년 동안 2회 미만인지, 과거 1년 동안 11회 이상인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수화 되는 거고, 이 점수에 여러분들은 나온 값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monetary, 금액, 얼만큼 금액 썼는지, 고객이 소비한 평균 금액 여러분들이 계산하셔가지고 확인하셔서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FM 구간에 따라서 점수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고객 개개인의 평점을 부여해가지고 순위를 쫙 보여주는 거죠. 고객 평점.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식은 RFM 지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지수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 RFM 같은 게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안 돼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해보시고 이걸 발전시켜서 어떻게 가냐, 다른 것들도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고객 가치를 측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여러분들 RFM이고, 사실 이게 사용하기는 편리한데 어떤 한계가 있다? 개별 고객별 수익 기여도가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이 RFM 점수라는 게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전체에 대한 고객 점수는 의미하고 있지만은 제품별로 아니면 혹은 제품 그룹별로 고객 점수화를 할 수만 있지, 그거 외에 이제 수익을 얼만큼 기여한다, 이 사람이 점수는 몇 점인데 이 점수가 곧 이 사람이 수익의 몇 배, 3점이면 이 사람이 3배를 만든다는 건 의미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정확한 수익에 대한 기여도는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그냥 순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순위니까 좀 더 관리하고, 이 사람은 102니까 좀 더 덜 관리하고,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지만 진짜 이 사람이 얼만큼 기여를 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가 고객 생애 가치입니다. 이 고객 생애 가치는 고객의 평생 구매에 대해서 예상되는 미래 이익, 그리고 흐름의 현재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평생, 여러분들 우리가 다 쉽게 말하면 주어진 기간 동안 고객이 실현될 이익, 그리고 그걸 현재 가치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한 고객이 기업 고객으로 존재하는 전체 기간 동안에 기업에 제공할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기업의 재무적 공헌도의 합계를 계산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책에도 예가 들어져 있는데 한 커피 전문점이 있어요. 커피 전문점이 있어요. 그런데 커피 한 잔 값이 4,000원이야.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매일 한 잔씩 우리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판단해 보세요. 있어요. 그러면 이 고객이 쓰는 하루 금액은 4,000원에 불과하죠. 하지만 한 달이면 얼마예요? 12만 원. 4 곱하기 30만 원 되잖아요. 12만 원이에요. 그럼 1년이면 146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생애 가치 산출 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기업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수익, 그 고객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들어갈 거, 그건 기본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뭐 비용들, 뭐 마케팅 비용들, 그리고 고객을 받기 위해 초기 획득 비용들, 그 다음에 생애 기간, 이 사람의 생애 기간, 시간 단위로 생애 기간을 넣게 되고, 그걸 계산이 되잖아요. 거기 이것들이 뭐 마진율이라든지 확률 이런 것들도 계산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씩 바뀌게 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객 생애 가치 분석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수식에서 값만 넣으면 계산해서 나오는 값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내가 수식을 만들기 어렵다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 값만 넣으면 나올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 생애 가치를 여러분들이 기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구나, 이 값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함께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 생애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고객 생애 기간을 늘리거나 고객 매출액을 늘리거나, 아까 커피 전문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더 오랫동안 우리 회사에 우리 커피 전문점에 올 수 있게 하는 방법들, 생애 기간 늘리는 거죠. 그리고 고객 매출액을 이 사람이 4,000원짜리 커피만 먹었는데 6,000원짜리 커피를 먹게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생애 가치를 늘리면서 고객 생애 가치의 값을 늘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변수를 조정하면 우리 생애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수를 조정해야 될지, 어떻게 조정했을 때 어떤 결과치가 나올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CRM 시스템과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고객 가치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고객 가치가 매우 중요하구나. 중요하네. 고객 가치가 이런 이유 때문에 계산도 할 수 있고, 고객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연결되는 건 이 고객관계 관리 시스템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 시스템에 위해서,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CRM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CRM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시스템 자체 뭐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될 수 있어요.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CRM 시스템이란 거는 CRM 전략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거예요. CRM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거죠. 왜? 우리 CRM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 CRM 전략을 지원한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고객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영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CRM 시스템인데, 이 CRM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CRM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CRM 운영이 있어야 되고, CRM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협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정들이 다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영적 CRM은 여러분들이 고객 자료들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보시면 데이터 자원들. 그래서 데이터 자원들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 접촉했는지, 몇 번 거래했는지 고객과, 고객들이 얼만큼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외부 자료들, 이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 모아야 되잖아요. 고객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데이터 자원이 가장 1차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자료들을, 거래 기록과 고객 프로필과 외부 자료들을 추출하고 변환하고 전달할 도구를 만들게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접촉 기록이 32회, 거래 기록이 12회, 고객 프로필은 3천에서 6천만 원 이하,
외부 자료는 뭐 33회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과연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어떤 걸 표시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고, 데이터를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데이터를 변환하고,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 제일 첫 단계인 데이터 자원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추출이 되고 변환이 되면 두 번째 운영 CRM인 마케팅 데이터 저장소로 넘어가게 돼요. 데이터 저장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은 마케팅 데이터 마트라는 곳에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마트 가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진열돼 있잖아요. 데이터들도 그렇게 카테고리, 섹션에 맞게 데이터 마트에 정리가 싹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들을 첨단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 저장소에서 데이터 마트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이 시스템 없이 데이터 정리가 될까요? 여러분들 다 서류로 처리할래요?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이 데이터 저장소란 곳이 있고, 이 마케팅 데이터 마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볼 수 있게 예쁘게 관리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 데이터는 이제 레포팅 할 수 있는, 결과치를 볼 수 있는 데이터 마트,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분석적 데이터 마트, 그리고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는 캠페인 데이터 마트로 나눠져서 저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상황에 따라서 이 데이터 마트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 분석적 단계에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운영적을 운영하는 사람과 이 분석적 CRM을 운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거나 컴퓨터만 할 수도 있고, 이 컴퓨터를 운영하는 데이터를 서버를 정리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운영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이 분석적으로 넘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사 결정을 지원해야 되고, 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한다면, 분석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여러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운영적 CRM이고, 이제부터는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들을 내가 요 데이터 들고 와서 분석해봐야 되겠다.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분석적 CRM인 거죠. 그래서 이 분석적 CRM은 다양한 의사결정 규칙, 다양한 규칙이라든지 여러분들 모형을 발굴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 규칙이란 건 이런 걸 발굴해내는 거죠. 사람들이 맥주를 살 때 기저귀를 사더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맥주를 3병 살 때 기저귀는 하나 사더라. 그러한 관계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 기저귀 이론이 미국에서는 되게 많이 사용됐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접촉했던 거래 기록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적 데이터 마트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 데이터 들고 와서 확인해 보니까, 맥주와 여러 가지 구매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삼각김밥, 뭐 맥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맥주를 살 때 기저귀를 사더라고.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런 규칙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규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제 협업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메일을 보내서 맥주 3개 사면 기저귀를 하나 드립니다.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좋은 맥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요번에 시판하는 좋은 맥주가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일할 때 여러분들 기저귀 상품을 옆에다가 붙여 넣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적과 협업적까지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CRM 시스템이 이래서 필요해요. CRM은 그냥 고객 관계 관리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과 데이터와 분석과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이걸 협업할 수 있는 CRM까지 연관시켜야지만 CRM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개념이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기업에서 효율적으로 고객 관계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지금 여러분들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해요. 많이 뽑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 분석자들이 지금 우리 그 취업 시장에서 가장 비싼 월급을 받는 건 누구예요? 누가 모셔가려고요? 이 사람들을. 개발자잖아요, 개발자. 개발자들을 너도 나도 모셔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이 데이터 분석자들, 데이터 마이닝 하는 사람들 더 많이 데리고 가려고 할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이란 게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들 아까 우리 데이터 마트에 데이터가 모인다고 했잖아요. 데이터 마트에 여러분들 포스 데이터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어디냐 편의점에 포스 데이터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구매를 몇 번 하겠어요? 전국에 있는 데이터가 다 모인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겠죠? 그 데이터가 다 모이는데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새로운 뭐 마케팅을 하거나 뭐 새로운 뭐 상품을 기획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그런 작업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는 워낙 많은데 거기 데이터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정보 찾는 거예요. 그 맥주랑 왜 이렇게 기저귀가 같이 매출이 같이 올라가지? 그리고 구매 횟수를 보면 맥주 살 때 기저귀가 왜 3번 올라가지? 라고 찾는 거예요. 새롭고 의미 있는 정보. 아이스크림 살 때 하나만 안 사더라. 아이스크림은 편의점에서 3개 이상 한 번에 사더라. 똑같은 제품으로. 1+1을 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편의점 아이스크림 살 때는 뭐 친구들끼리 3명이서 가서 먹는 게 뭐 국룰이다. 그런 법칙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추출해가지고 어떻게 쓰겠어요? 의사결정이 좋게 쓰는 거죠. 의사결정이 좋게 쓴다는 게 이번에 마케팅으로 아니면 이번에 그 신제품 출시하기 위해서는 뭐 쌍쌍쌍바를 출시해야 된다. 하나의 3명 아이스크림은 3개에서 이 3개가 한 번에 나가는 게 가장 잘 나가기 때문에 이 3조각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신제품이 나오면 어떻겠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을 도와주는 게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은 여러분들이 이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새롭고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한다. 어디서? 대량의 데이터에서. 이것만 이해하면 충분히 이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좀 더 이런 거 진짜 재밌겠다. 데이터도 있는데 데이터 분석 툴만 돌리면 이런 결과치들을 얻을 수 있네? 라고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뭐 3학년 때 보시면 우리 수업에서 이비린스 학과에서 확장해서 배우는 거예요. 경영자료 분석이라든지 그런 수업들을 배우는 거죠. 데이터 마이닝, 경영자료 분석 이런 수업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겁니다. 이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 뭐 데이터 마이닝을 풀 수 있는 도구들도 있고 진행하지만 이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는 거의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데이터 마이닝이 진행돼야 돼요. 그런데 이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의 가장 큰 특징은 순환적이란 거예요. 이렇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요. 그래서 이 특징만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과정은 당연히 데이터 추출이겠죠.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분석 도구가 좋아도 이 전체 자료를 분석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이 말하는 빅데이터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빅데이터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커요. 데이터 아무리 분석 도구가 툴이 좋아도 여러분들 뭐 윈도우가 아무리 좋아도 당연히 큰 프로그램 돌리면 렉 걸리듯이 똑같습니다. 데이터 마이닝도 데이터가 엄청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빅데이터 이런 것들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샘플링이에요. 데이터 추출은
여러 가지 큰 데이터에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만 쪽쪽쪽 빼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표본 추출한다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샘플링이라고 적혀 있죠. 이 샘플링.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샘플링 과정을 하고 그 다음은 탐색을 과정을 가져요. 그래서 전반적인 형태, 전반적인 뭐 통계량, 그래서 가장 표본 통계량이라고 해서 뭐 이상치가 있는지 극단치가 있는지 이상한 값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분명히 우리 편의점에는 3,000원, 뭐 30만 원 이상 제품이 없는데 뭐 2천만 원의 제품이 올라간 거야. 그럼 이상한 제품, 이상한 가격 우리가 잘못을 입력할 수도 있고 데이터가 오류가 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값들을 찾는 과정들이 데이터 탐색 과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데이터 교정이에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환하고 변수를 선정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자료 형태를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분석이 좀 더 쉽게 원활하게 되겠다. 여러분 데이터 형태를 조금 더 핏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 돼요. 이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 그리고 평가대용 데이터 이런 것들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그 데이터의 형태들은 우리가 이 모양을 짜내는 형태인 학습 데이터 그리고 진짜 맞는지 내가 만드는 모델링이 맞는지 검증형 데이터로 나눠서 어떤 게 더 우수한지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 보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만든 모형을 평가해 보는 과정까지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데이터 마이닝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유사성 기법이라고 해서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아까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린 맥주와 기저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미국 우리나라처럼 마트가 가까이 있지 않잖아요. 않거든요. 그래서 뭐 30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고객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맥주랑 기저귀가 계속 나간다는 거죠. 그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연관 규칙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유사성 분석에서 연관성 규칙, 뭐 연속 규칙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정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여자분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트를 여자가 가지 않고 남자들한테 이제 가는 거죠.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맥주 사러 갈 때 기저귀 같이 사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맥주랑 기저귀를 계속 같이 사오는 거죠. 그래서 뭐 빵을 사면 우유도 산다 이런 것처럼 연관성 규칙을 찾는 유사성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군집 분석이에요. 군집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소비자 군집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편의점에 아무리 생각해도 뭐 하루에 한 300명씩 소비자가 오는데 이 소비자를 초대로 우리가 어떤 마케팅 기법을 쓰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떤 틀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시면 뭐 인구 통계학적 분석으로 30대 남성, 뭐 20대 여성 나누듯이 우리가 군집을 쳐다보는 거죠. 분석 툴을 돌려가지고 젤리를 사는 그룹,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는 그룹 이런 것처럼 군집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속성 값도 확인해 보고 어떤 값들이 상이한 값들이 있는지 군집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나이가 상이할 수도 있고 사용하는 돈이 상이할 수도 있고 상품군이 상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군집 분석이고요. 세 번째가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우리가 의사결정 규칙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게 나왔는지 확인하는 게 의사결정 나무 규칙이에요. 나무를 하는 데이터 기법입니다. 그거 외에도 인공신경망, 사례기반 추출처럼 인공신경망은 여러분들 두뇌 생각하시면 되고 두뇌가 어떠한 구조로 그 뉴런이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기법도 있고 그리고 사례 기반해 가지고 유사 사례에서 특정한 규칙을 찾고 그 규칙을 따라서 사례 기반으로 추출하는 방법도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요즘은 데이터가 오픈 데이터가 워낙 많고 공공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규칙을 찾아내서 내가 원하는 정말 이게 맞는지 내가 주장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좀 미래에서 선호하는 직업
그리고 멋있는 직업이 더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3학년 강의도 이런 부분은 제가 맡고 있거든요. 경영자료 처리 분석이라든지 R 데이터 분석, 경영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돌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 프로그램 돌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가 확인해 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영을 하기 위한 선택의 순간이 오는데 그 선택의 순간을 여러분들은 감으로 결정할 거냐고요.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감으로 결정해서는 안 돼요. 정확한 팩트, 데이터 팩트로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데이터들이 뭐 미리 해봤던 거라서 나와 있다면 매우 좋겠지만 대부분 아닐 경우가 많아요. 신사업, 신경험들은 어떻게 데이터가 나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돌려보거나 아니면 기존의 추론 방법들을 기법들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되더라 라는 사례 기반 추론 방법이라든지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진짜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의 경영 방식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의사결정도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CRM에서 필요한 CRM 시스템과 데이터 마이닝까지 여러분들 확인했어요. 자, 그럼 CRM을 발전시켜보죠. 이 비즈니스 환경 안에서는 이 CRM이 더 발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터넷 통화죠? 그러면 고객이 인지 못하는 데이터까지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인지 못하는 데이터라는 게 여러분들은 클릭하고 넘어가고 여러분들 의사결정하는 과정들이 여러분들 마케팅 데이터로 활용 다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어떤 것 가입하거나 어떤 것들 뭐 들어갈 때 보면 마케팅 활용 정보 동의라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데이터까지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데이터까지 확보해서 고객에 대한 여러분들의 성향, 정보 이런 것들 실시간 분석해서 마케팅 활동에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CRM과 ECRM의 차이점이 정확한 거죠. CRM은 여러분들 오프라인 고객 접촉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고객 접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촉을 하게 되는 거고 ECRM은 어디겠어요? 온라인이란 거죠. 온라인. 이메일일 수도 있고 인터넷 페이지일 수도 있고 이동통신일 수도 있고 카탈로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활용 목적도 달라요. 여기는 장기적 수익 실현하고 경영 개선을 하는 게 사실 CRM의 목적이라면 이 CRM은 조금 더 목적이 더 구체화됐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객화를 하기 위한 방법이란 거죠. 조금 달라요. 그리고 활용 범위도 다릅니다. 기존에는 경영활동, 전개하거나 서비스 행위에 좀 더 중심적으로 했다면 이 CRM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게시판, 채팅, 정보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더 높은 거예요. 거기다 능력도 여러분들 그냥 경험, 분석 위주였다면 이 CRM 같은 경우에는 아까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실시간 데이터 분석 그리고 대응하는 것들 실시간 대응하거나 인터넷 활용을 통해서 어떻게 더 마케팅을 할 것까지도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한 경우 조금 더 세분화된 게 이 CRM인데 이 CRM의 영역은 여러분들 너무 넓어요. 너무나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하지만 이 CRM에서 이 세 가지 CRM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매 전, 판매 시점, 판매 후 상황을 나누듯이 이 CRM도 영역도 이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눠서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사용하기 쉽다는 거죠. 이 CRM에서 판매 전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활용해가지고 마케팅 기능을 쓰거나 새로운 마케팅 개념을 구현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웹 같은 거 통해가지고 광고하거나 판촉 활동하거나 PR하는 거 직접 마케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CRM에 판매전 활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가지고 CRM 우리 정보 얻은 정보 가지고 시장 세분화하는 거죠. 고객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뭐 웹페이지를 이렇게 걸어 놓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기 위한 이런 마케팅 페이지를 걸어 놓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런 사람,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고객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 시장 세분화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서비스 개발 과정, 여러분들이 이 판매 전에 고객 관계 하는 거예요. 고객 판매 전에 뭐 하냐? 서비스 개발 과정이라든지
고객 이 라이프 사이클 결정을 인터넷 통해서 고객한테 참여시키는 겁니다. 아, 이런 게 더 좋더라. 여러분들 뭐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거 참여하면 스타벅스 커피 준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판매 전에 이런 활동을 해가지고 새로운 마케팅 기능이라든지 개념을 구현하고 여러분들 제품 가격 결정 이런 것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판매 전에 이 CRM을 사용해서 확장시킬 수 있고 판매 시점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고객 전 구매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처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CRM을 표현된다면 여러분들의 구매 과정들이 뭐 오프라인에 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객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셀프로 살 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이 정도면 구매할 수 있더라. 와, 고객이 판매할 때 고객관계 관리를 하면 고객들이 이 정도 지불하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고 거기다가 우리가 보고 있다가 판매 시점에 고객이 조금 들어오는데 잘 안 팔려. 그럼 가격 문제인가? 가격도 이렇게 조정해보고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의도 때문에 고객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고 고객 링크를 보면 알 수 있죠. 고객이 뭐 기저귀를 사러 들어왔는지 맥주를 사러 들어왔는지 그 링크를 확인해서 의도에 맞는 적정 상품을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다 이 CRM 영역에서 빠르게 실시간 데이터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니까 좀 더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개인화된 추천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판매 시점에 고객이 구매하게 되면서 얻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력으로 쌓이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판매 후에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고객 서비스라든지 고객 지원을 어떤 것들을 좀 더 하겠냐. 그리고 새로운 접속 수단을 어떻게 더 제공하겠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통해서 고객들이 고객 정보를 입력하고 갱신함을 통해서 고객들 DB화가 저절로 되는 거고 그리고 혹시나 모를 고객 서비스 주문, 불만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인터넷상에서 바로 검색할 수도 있고 고객이 질문하는 거 바로 질문하는 거 처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매뉴얼도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인터넷 통해서 결제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기존의 CRM에 비하면 얼마나 이 영역이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더 세분화되었는지 여러분들이 느낌이 올 거라는 거죠. 이러한 CRM의 특징은 몇 가지 없어요. 4가지 있는데 이 온라인상의 고객 접점 경로라는 거고 그리고 매우 공격적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얼굴을 댈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고객 접촉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 CRM을 할 때 특히 이 디지털 환경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든지 뭐 장비 그리고 컨텐츠 같들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이전 오프라인에서는 뭐 여러 가지 홍보 컨텐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는 뭐 AR이라든지 VR 이런 것들도 접촉 도구들도 워낙 많아졌죠. 여러분들 모바일, 인터넷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클릭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은 뭐 다른 도구들도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인터넷 고객센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4시간 고정 고객이 관리가 돼요. 거기다가 콜센터, 인터넷 콜센터 같이 붙여가지고 고객 응대를 종합적으로도 다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CRM의 인터넷 비즈니스의 CRM의 큰 특징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RM, 인터넷 CRM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콘텐츠의 구성은 고객 입장에서 해야 되고 콘텐츠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이 다양화를 많이 해서 콘텐츠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표현을 많이 해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중심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분석해야 되는 거고 소비자가 이미 행동하고 나서 분석해봤자는 발전을 위한 분석이어야지 뒤따라가는 분석은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커스터마이즈드, 퍼스널 커스터마이즈드 계속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 전략을 주는 거고 그리고 어떤 걸 했을 때 고객들이 만족해야 된다는 포인트를 알게 되니까 고객 감동을 주는 서비스들을 점점 더 추가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고객 접촉 경로들은 기존에 여러분들 클럽하우스 보셨잖아요. 기존에는 이런 경로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런 음성으로 접촉하는 경로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다양화시켜야지만 이 CRM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즘은 좀 더 발전했죠. 이 소셜 CRM. 고객들이 이제 이 미디어가 부상하니까 SNS 컨텐츠, SNS 이런 부분, 이 CRM의 정의와 함께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셜 CRM이란 게 이제 고객들로 하여금 어디까지 들어가냐, 이 대화를 참여하게 해가지고 고객 관계를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수겠어요? 소셜 미디어.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고객 응대하는 걸 소셜 미디어에 결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 입장에서는 힘들기도 하지만 좀 더 고객을 케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앞에서 데이터 마이닝 했던 걸 좀 더 세분화해서 이 소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소셜 분석이 여러분들이 경영자료 처리 분석, 여러분들 3학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R 데이터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뭐냐면 SNS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표출한 의견,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의미 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 분석, 이런 것들을 진행됩니다. 텍스트 마이닝은 잠깐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SNS에 여러분들이 쓰는 태그들, 그리고 뭐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쓰는 태그들, 글자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전부 다 끌고 와요. 관련된 것들,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 텍스트 마이닝을 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센터에 표현됩니다. 그리고 뭐 텍스트 마이닝을 많이 하는 게 그 전직 대통령들의 그 신년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취임사 이런 거 분석하면은 이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하는 기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런 거 다 우리가 분석을 해봤었는데, 그때 뭐 국민이라든지 어떤 키워드들이 더 나와서 이 사람들이 이 4년 동안 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이런 게 더 강한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오피니언 마이닝은 여러분들이 사용자 의견 수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감성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글에는, 여러분들이 적는 글에는 감성이라든지 감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인지 긍정적인 감정인지, 그리고 사용자의 의견까지 포함해가지고 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닝이라는 뜻이 데이터를 캐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캐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일정한 패턴일 수도 있고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소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SNS에서 네트워크 연결 구조라든지 얼만큼 연결 강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개인의 그룹, 영향력 이런 것들을 패턴에 따라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에서 우리 학교 수준 수업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발전된 시대에 살 수 있고,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이 정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이런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들리는 빅데이터 이런 말들이 여기서 다 기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CRM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진행을 마치게 됐고, 이 CRM 마치고 여러분들 조금 설명드릴 건 시험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첫 번째로 설명하세요라는 문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설명하세요라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실 때 요약하는 방식 있죠. 뭐 SNS 감정 분석 땡땡 감정 오피니언 감정 분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 칠 때도 이렇게 요약해서 적는 분들이 계세요. 설명하세요는 여러분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진 한 문장 형태입니다. 한 문장이라보다는
이 서론의 한 문장, 본론의 여러 가지 문장, 결론의 문장 형태로 이어져 있는 거죠. SNS 감정 분석은 어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종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설명하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감점 요인이니까 여러분들 설명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 설명하세요의 문제는 교수자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게 되게 헷갈릴 거예요. 도대체 내 설명을 어떠한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게 헷갈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설명의 수준의 기준은 어디냐? 사실 설명의 수준의 기준은 여러분들 초등학생을 데리고 와서 이걸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있게 써줘야 되는 게 사실 원래 설명의 기준이지만 지금의 기준은 여러분들 그 옆에 친구들, 학우들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시고 설명을 하세요. 저한테 설명한다고 하면 원래 설명해야 될 말들이 엄청나게 짧아지고 간단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로 제가 주는 문제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될 거예요. 세 문제, 네 문제인데 아마 네 문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세 문제에서 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써서 한 페이지 앞뒤로 꽉 채울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문제지만 정말 열심히 써서 50분을 꽉 채워야지 나오는 결과물을 저는 줍니다. 손이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시간에 맞춰서 주는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정도를 써내셔야 된다는 거고 그 정도를 써내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양을 써야 될지는 여러분들도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너무 많은 양을 쓰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50분에 여러분들 충분히 계속 써서 채울 만큼의 양은 채워주셔야 그게 시험 시간에 맞는 시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설명드릴 거는 시험에 대한 힌트겠죠. 여러분 시험의 힌트인데 여러분들 목차로 보시면 좀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차를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비즈니스의 이해부터 전략과 모델, 스마트 정부, 스마트 금융과 피테크, 마케팅, CRM까지 왔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편하시게 하기 위해서 줄여줄 장은 줄여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문제를 내는 방식은 이렇게 내진 않아요. 어떻게 내냐면 이 비즈니스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 챕터 1에 보시면 이 비즈니스 이해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 안에 1절이 인터넷 모바일이고 2절이 이 비즈니스 개요거든요. 근데 이 비즈니스 2절 이 비즈니스 개요 안에 이 비즈니스의 특징은 3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진 않아요. 어떻게 묻냐? 전체적인 과정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이해에서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 개요, 이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라고 하겠죠. 큰 문제를 묻는다는 거죠.
이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것이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범위가 크다는 거, 제가 질문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만 잘 정의하거나 아니면 학습 목표만 잘 정의하셔도 충분히 잘 정의하셔서 그 시험 칠 때는 이렇게 문장 형태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힌트로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장들을 몇 개 제거해 드릴게요. 챕터 3 스마트 정부 제거할게요.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네 문제 중에 벌써 6챕터 중에 5개의 챕터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CRM, 마케팅, EBS 전략, EBS 이해 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 정도면은 충분히 힌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3챕터를 제가 날려드렸잖아요. 그럼 3챕터 제외하고 나머지 장에서 4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한 장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힌트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시험 시간 잘 지키셔서 시험 잘 치실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